앞으로 전당대회에 있어서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. 뭐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영원한 당원 동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죠.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좋겠죠. 나경원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.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.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. 네, 최대 변수로 꼽히던 나경원 전 의원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사실상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양자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. 두 후보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.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33.9%까지 올라갔습니다. 이현종 의원님, 네. 이런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가 어떤 의미일까요?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. 네. 그만큼 이제 이런 거 현상은 결국 당 내에서 어떤 윤핵관에 대한 조금의 어떤 불신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선거라는 건 또 이게 이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요. 네.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내부 이제 이 본선 가기 전에 컷오프를 하거든요. 예. 그럼 그걸 3명으로 할 것인가 4명으로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첫 번째 그 예비 경선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나오면 그냥 끝나버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과반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나머지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과반하기가 어려워지겠죠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예. 이 후보의 어떤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마 그래서 선대위가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걸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두 후보를 제외하고는 사실 지지율이 10%가 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안 보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이 외국 선거 사례를 보면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꽤 있습니다. 네. 마크롱도 그럴 거예요. 근데 이는 보면 결선 투표라는 게 나머지 표를 다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선의 어떤 상황이 달라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기현,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 다 나경원 전 의원에게 지금 또 이 표를 구애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이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로 상당히 갈 것 같아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이제 나오는 이 지지도 조사는 이 기본적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국민 어떤 이 연령 표준, 네. 그다음에 이제 지역 표준 이걸로 하는 건데 그렇죠.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좀 다릅니다. 네. 예, 어제 아마 채널이가 보도를 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한 60대 이상이 꽤 많고 영남 지역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네. 지금의 조사보다는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한테는 좀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. 네, 양강 주자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각 캠프에서는 현재 지지율 추이 그리고 1차 투표에서의 과반 득표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. 지금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40%가 넘고 50% 넘는 득표가 1차에서 가능하리라 예상해 봅니다.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두 번째인데 상당히 더 격차를 유지하면서 잘 전당대회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.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이 정책정당으로 이미지 쇄신하겠구나라는 그런 큰 흐름이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그 급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. 이런 추세라면은 40일 이후에 1차 투표로 과반을 넘길 것 같아요. 네, 서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겠는데요. 박성규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뭐 지금이야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내가 1차 투표에서 끝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. 지금 저 여론조사도 보면은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와 이 대세론이랄까 하는 것이 형성되는 느낌은 받아요.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, 아까 이현종 의원은 여론조사상 안 나타나는 네 번째 후보의 존재를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황교안 전 대표는 반드시 저는 상수로 나온다고 봅니다. 네. 일부 구구 유튜버 출신들이 출마했지만 그 경우는 변수라고 보고요. 황 전 대표는 계속 나갈 거다. 4, 5%대의
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. 자, 여기에 8.8에서 9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유승민 이 전 의원의 이제 마지막 변수가 남았다. 근데 유 전 의원은 아직 이제 그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예, 지금 뚜렷한 만나고 지지층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같은 궤를 하고 있잖아요. 약 10%에 가까운 이 표는 무시할 수 없는 이 의중을 담고 있습니다.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이 끝까지 얘기 안 할 공산이 커요. 아직 감정의 앙금도 완전히 정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여론의 추이가 좀 더 움직여 봐야 할 것이고요. 50%를 넘기는 후보가 1차 투표에 안 나올 걸로 저는 봅니다. 그리고 네. 사실 이게요.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경선 흥행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물론 대통령이 3월 8일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하셔서 그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당대회의 모양새가 만약에 뭐 그 윤핵관이라든가 이 핵심들이 생각하는 그림처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결국 예측 불허의 변수가 있어야 중도 무당파의 관심을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강전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좀 더 이어져서 중도 무당파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져야 이게 총선 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. 그리고 유승민 변수 그리고 네. 황교안 상수를 계속 주목해봐야 할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네, 최진보 교수님 그렇지만은 아직 누구 한 명이 과반을 차지하거나 뭐 그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. 아닙니까?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. 저는 1차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요. 개인적으로 네. 그렇게 보는데 물론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겠지만 두 분의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가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갔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윤핵관 중심이나 대통령실이 뭐 당무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. 윤핵관 중심으로 총선을 치렀을 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네.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도 성향이 있는 안철수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여론이 형성됐다고 봐요. 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박빙이 될 거라고 보고 결국은 결선 투표 가서 최종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의 경쟁이 상당히 예측이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운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.